셀러가 살아야 배돼지가 산다. 안녕하세요,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수입 초보자 또는 수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너스 관세법인의 김순태 관세사님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위너스 관세법인의 김수대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세사님, 가격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판매자들에게 받는 단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격 조건을 보면 스워크 조건하고 FOB 조건, CFR 조건 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는데요. X워크 조건은 뭐 공장 인도 가격이라 해서 물품 가격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국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 운송비까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파주가 받는 비용을 모두 중국에서 부담하는 조건이고요. FOB 조건은 판매자가 중국 현지에 선적하는 포트 그리고 배에서 싣는 비용은 중국 사람이 내는 거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비용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운임이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 내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CFR 조건은 여기에 운임을 중국에서까지 다 내는 조건이고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이런 비용은 수입자가 내시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물품 가격은 그 수출자와 수입자 두 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FOB 조건이나 CFR 조건으로 하는 가격하고 저희 같은 관세사에 알려주시면 그걸 산출해서 관부가세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세사님, 저희 셀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관세, 부가세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 관세, 부가세는 그 물품에 따라 그 네. 세율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품명과 재질 이런 것들을 저희 관세사한테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 HS 코드를 잡아서 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세사님, HS 코드는 뭔가요? HS 코드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세율이 얼마인가를 세번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거에 따라서 세율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번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세사님, 그러면 고객님들이 관세를 계산하는 법을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그냥 고객님들한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는 관세가 8%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물건값이 10만원이면 8% 얼마죠? 8,000원이라고 그냥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죠? 네,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 가격은 CIF 가격입니다. CFR 가격 플러스 해상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그 해상 보험료도 과세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CIF 가격 8%면 8%의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쉽게 해서 중국에서 제가 10만원의 물건을 사고 네. 중국 내 운임이 또 만원이 들었고 또 해상 운임이 2만원이 들었고 한국에서 부가세를 또 만원을 냈고 네네. 이 토탈된 모든 금액을 8%로 나누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근데 그 한국에서는 부가세는 빼셔야 되고요. 아, 네. 관세 부분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플러스 해상 운임 네. 거기에 그 해상 보험료를 들었으면 해상 보험료까지 해서 8%입니다. 부가세는 가세의 CIF 가격에 8%를 낸 관세액이 나오면 그걸 더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관세는 우리가 부가세까지 물건값, 해상 운임 모든 걸 낸 금액의 10%가 부가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관세사님, 그러면 네. 원산지 표기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같은 조화라는 것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런 거는 제가 생략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팔 때 이게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팔면은 원산지 표시 위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원산지 표기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품질 무슨 요만한 딱지 붙이는 네. 것도 있고 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표기 방법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뭐 각인을 했는 제품은 각인을 하셔야 되고 각인할 수가 없는 뭐 소프트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스티커를 붙이시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은? 옷은 라벨을 하시는 게 정상인 거죠. 아, 꼬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미싱을 하는 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FM적인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싱으로 하셔야 되고 뭐 손등으로 툭툭 하셔가지고 자바장에서 떨어지면은 이런 건 조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안에 근데 가끔 보면 이거를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이 좋아서 들어오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검사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검사 생략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제출로 나오는 거 있고 서류 심사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서류 심사만 하게 되면 이 물품이 원산지에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좋은 케이스로 물건이 나가는 거고요. 검사가 걸리면 세관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물품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 라벨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나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추천드리는 게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중국 창고에서 무조건 원산지 표기는 해갖고 들어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에 걸렸을 경우에는 중국 창고에서 원산지 작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또 출고도 늦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한테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한테 원산지 표기를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원산지 표기를 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FTA라는 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FTA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중 FTA가 있고 한아태 FTA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관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라는 걸 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원칙적으로는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판매자가 못 해준다면 저희 업체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받고 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는 왜 발행을 받는 건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이유는 이 제품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산이냐는 거,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생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세를 최소화로 내기 위해서 네.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하고 한아태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게 네. 관세율이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좀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나갔는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FTA를 받아오셔도 그냥 13%더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협정세를 받아오시면 0%짜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 셀러분들은 어떤 게 유리한지도 본인들이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관세사님을 통해서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세사님 그러면 저희 고객분들이나 셀러분들이 FTA가 뭔지 FTA가 어떤 거의 약자인지도 되게 궁금해합니다. FTA라는 것은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역을 자유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세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서 상대국가 교역을 더 많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협정입니다. 아, 그럼 국가와 국가 간의 맺은 네, 협약이 맞습니다. 있네요.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또 있고, 그다음에 시가청 관련된 네. 것도 있고, 어린이 제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전인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시가청 관련도 네. 있고, 전기 제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사법 안전 인증 같은 걸 받으셔야 되고요. 네. 전기 제품 같은 경우는 형식승이나 전파법에 그 인증을 다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얼굴에 닿고 있는 뭐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각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각청에서 그 인증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요건이라는 예.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근데 가끔 보면 수입을 할 때 관세청에서는 통과를 시켜주는데 네네. 판매를 할 때는 이게 없어서 또 판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관세청이 통과를 시켜줬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에서 통과하는 기준은 인증하고 상관없이 먼저 선통관 시키고 후에 인증을 받으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통관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점은 꼭 인증을 받으시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셀러분들이 그럼 그걸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예. 하셔야 되겠네요. 네. 통관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다가는 또 네. 크게 다치는 수도 있죠. 있습니다. 안전인증이나 무슨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도 네.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사들이 받아줄 수는 없고요. 네. 저희도 인증을 대행하는 업체들한테 소개시켜드려서 그쪽에서 남은 실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전기 제품에 관련된 인증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네, 많이 들죠. 그리고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KC 네. 인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제품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조금 드는 것도 있고 많이 드는 것도 네, 있고 차이는 시간도 있죠. 뭐 일주일 걸리는 게 있고 뭐 한 달씩 걸리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셀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관세사 쪽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 변리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따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사장님 그럼 예를 하나 네. 들어주시죠. 예, 예를 들면 요즘 식기들이 많이 그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인기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이 식기 같은 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최초 수입 시에. 네. 그리고 이 식기가 어떤 재질에 속하는지에 따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틀려질 수 있고요. 색상에 따라 그 비용이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매번 받아야 되나요? 저 정밀 검사 같은 경우는 최초 수입 시 100kg 이상의 물품을 가져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인정이 되고요. 100kg 이하로 가져오시면 그 다음번에 또 오실 때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최초 수입 시 항상 100kg 이상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100kg를 처음에 갖고 와갖고 정밀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소량을 갖고 오던 똑같은 아이템을 다시 네. 갖고 올 때는 정밀 검사가 아니고 간편 검사로 바뀌는 거구나. 간편 검사로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세관에서 또 정밀 검사를 또 한번 받으라 하면 중간에 한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수량에 따른 가격 확인입니다. 일단 최초 주문 수량이 일명 저희가 MOQ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문 수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일명 10개 수입할 때하고 1000개 수입할 때는 단가가 틀립니다. 이럴 때마다 정확하게 판매자에게 어느 정도 수입을 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게 셀러분들의 일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처음 출연이라 좀 힘들고 좀 어색해서 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좀 더듬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출연시켜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우리 셀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간사님 저희 인사 한번 같이 해주시죠. 네. 셀러가 살아야 베데지가 산다. 맞나? 맞잖아. 그래요.